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백투미 10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네,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빈칸 순서 삽입에서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어려워했던 것 같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 주요 문항들 위주로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백투미 10회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5월 모의고사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자신의 점수라기보다는 약점이죠. 네, 약점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매주 있을 모의고사를 보고 딱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까지 겨우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글쎄요. 여러분한테 달린 거죠. 그 사주를 심플하게 인증하라는 거 인증하시면서 하프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감이 바짝 오르게 돼요. 그럼 감이 바짝 오르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점수를 적어도 최대한의 점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평가 모의고사를 한번 잘 봤다라는 것이 나중에 뭐 상담하거나 이제 전략을 짤 때 그게 얼마나 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9월, 11월까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6월 모의고사 한번 스타트 잘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커리큘럼에 있어서 첫 백투미였습니다. 10회가. 자, 그럼 주요 문항 한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병준이고요. 자기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추론 문제죠. 밑줄 추론 문제는 대입 파악처럼 주제를 파악하시면서 푸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일단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Sentence ourselves to id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idless는 나태함, 게으름인데요. 스스로에게 나태함을 sentence한다. sentence한다라는 것은 문장 아닌 거 아시죠? 동사로 쓰였을 땐 어떤 형을 선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나태함을 선고한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씩 읽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ore often than not, our discipline, 우리의 규율이란 뜻이었습니다. discipline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네요, 그렇죠? 규율은 fade, 희미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wanders,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When we are not on the job,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요. 그럼 방금 읽었던 문장 정리를 하면요. 자, 일을 하지 않을 때 2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다? 마음이 막 어수선, wanders, 방황하고요. 내 규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진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가실게요. We may yearn, yearn은 갈망하다입니다. 뭐뭐를 갈망하다. yearn for the workday, 일하는 날을 오히려 갈망하게 된대요. To be over, 일하는 날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거군요. 미안. 일하는 날이 끝나기를 갈망하게 되고요. So we can start spending our pay and having some fun. 뭐 하려고? 우리의 월급을 소비하고 우리 재미를 좀 가지려고, 재밌게 놀려고. 그러나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러나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은 fritter away our leisure hours. leisure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여가 시간을 대부분 어떻게 허비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일을 하기 싫었는데 막상 일을 안 하게 됐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허비해 버린다고 말한 거였고, 그럼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진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요.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 너가 일을 안 하면은 딱히 뭐 생산적인 거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태해질 뿐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줄 보시겠습니까? 자, 뭐에 빠진다고 합니까? 에머슨이 불렀던 건데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은 self-consciousness의 jail이래요. jail은 뭐냐면 감옥이죠. self-consciousness는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의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된다라고 나왔죠. end up locked in, 결국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일을 안 하면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기분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해석해 보실까요? 어디 보자. 기분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주어진으로 해석이 안 되고, 최근에 우리가 만났던 질문에서는 뭐뭐를 고려하면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죠. 근데 뒤에 opportunity라고 하는 게 기분의 목적어로 나오게 되면서요. 기회가 주어지면이라는 뜻을 여기서 해석하면 되는 분사구문이었어요. PP.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relieve 할 것이다.
relieve도 근데 제가 최근에 브릿지에서 설명드렸던 표현인데요. relieve A of B. 이 of는 없어진다, 제거의 의미의 B라서요.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없애주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elieve A of B, 우리 스스로에게서 rigorous, 기력, labor, 노동력을 없애버린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린 열정적으로 우리의 일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을 없애는 건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태함을 선고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선지 볼게요. 이 글에서 지금 밑줄에 이미 나타내는 거, 주제랑 연관된 거, 요게 들어가야겠죠. 일을 안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태함을 선고해버렸다는 말이 되려면요, 1번 criticize ourselves for being innately lazy.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비판을 한다는데요. 비판을 하면은 게으르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게을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 게을러지는 걸 원하고 있대잖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게을러지고 싶어 한대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비판을 한다는 거는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선고한 것과 같은 말이 될 수가 없겠죠. 비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게을러지겠죠. 2번 do more mental labor, 정신적인 노동, 그리고 manual labor, 육체적 노동. 수동의 노동은 하지 않고 정신적 노동을 더 많이 한다 그랬는데, 애초에 정신이랑 매뉴얼, 노동, 그냥 노동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2번 X. 3번은 스스로에게 벌을 준대요. 뭐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우리가 일 없을 때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태함을 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벌은 아니죠. 퍼니쉬가 될 수 없겠고요. 4번은 give in to, 뭐뭐에 굴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욕구에 굴복합니다.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죠. give away, 뭐로부터요? 모든 노동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에 굴복한다, 멀어진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럼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나요? 21번 어떻게 풀었죠 지금? 예, 밑줄 일단 읽어본 다음에 센텐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다면 좀 더 빨리 나왔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은 일을 안 한다라는 앞문장에 딱 비춰서 주제를 넣어보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idless를 준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말이 돼가지고 정답이 4번으로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빈칸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 빈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 푸는 프로세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31번.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빈칸을 읽죠. 빈칸 읽고 나면은 그 빈칸 통해서 타겟팅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글에서 얻어낼 정보가 뭘까?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그 타겟에 대한 힌트 모으셔야 되고요. 그 모은 힌트를 가지고 선지 분석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칸 문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의 문장의 시작은 although 여기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Although our emotions are at the core of who we are. Who we are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존재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존재의 코어에, 핵심 속에 감정이 있대요. 있지만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존재의,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어서 핵심에 있대. 핵심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they also seem to have their own agenda. 자기들만의 안건,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존재의 핵심에 있지만,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있지만 감정은 어떻다? 자신만의 안건도, 의제도 있음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 의제가, 안건이 어떤 건데? carried out, 수행된다는 거야. 우리의 빈칸 없이. 그 의제에 대한 정보 뭐라고? 그 의제는 우리의 빈칸 없이도 수행된다 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빈칸 문장 다 분석해봤습니다. 조금 길었죠? 근데 이제 긴 시간 충분히 투자해도 될 만큼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 통해서 우리 빈칸 타겟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얻어야 될 정보는 뭘까? 우리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우리 존재 핵심에 들어있긴 한데 지 나름대로의 의제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되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의 빈칸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의 무엇이 없어도 되는 걸까? 이 글에서 딱히 필요 없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뭔가가 있을 것이고, 감정은 그게 없어도 잘 수행된다라는 말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진행되고 있는 진술이었던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글 읽어보면서 감정은 뭐가 없어도 될까?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힌트 한번 모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타겟팅 끝났고 힌트 모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 아이, 마음의 눈을요 인워드, 내면으로 돌려요. 우리 감정 속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find them, 그것들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obvious 하기도 하고 mysterious 하기도 하대요. obvious는 분명한 거고 mysterious는 신비한, 좀 모르겠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ey are at the state, 상태 속에 있는데요. 어떤 상태죠? Of our brain. We know best.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상태. Remember, 기억하는 상태예요. With the greatest clarity. 최고의 명확성을 가지고 기억하는 상태. 자,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얘들아 이거 뭐지? Obviously 말하고 있는 거지. 잘 알고 있고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거. 근데 말이죠, 그러나로 꺾고서 가끔 우리는 do not know, 모를 때도 있어. Where they come from. 그것들이, 즉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 막 이상하게 화가 나, 뭐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쁘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거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겠어? 그건 mysterious한 상태인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문장 읽었거든?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감정은 굉장히 명확하기도 한데 동시에 불명확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갑니다. They can change slowly or suddenly. 천천히 또는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그들의 원인이 can be evident. 분명할 수도 있대요. 분명한 거는 명확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지. 잘 알 수 있는 거. 근데 opaque라고 해가지고 밑에 써있죠, 여러분들. 불분명한이라고 써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불분명한과 do not know와 연결이 또 되는 거죠. 잘 알 수도 있기도 한데 잘 모르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감정이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시면 이제 예시가 터져요. 침대에서 내가 왜 wrong side, 잘못된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왜 뒤척인 걸지 예시. 우리는 착할 수도 있는데 못되게 굴 수도 있어요, 남한테 예시. We can react to danger before we know we are in harm's way죠. 해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위험에 반응한대. 반응한다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반응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opaque, 불분명한 거야. 즉 분명한 요소도 있지만 불분명한 요소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can be drawn, 끌려, 미적인 아름다움에, 와 이거 이쁘다, 내가 끌렸어. 끌린 건 뭐야? 내가 이걸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of painting, 그림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끌린다는 거야? Without consciously understanding what it is we like.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뭘 좋아한 건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without understanding,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끌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떤 상태인 거야? 우리가 불분명한 상태를 또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미술 작품을 볼 때 내가 아름다워,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라는 중복, 역설의 상태를 네 가지 예시로 막 보충 설명을 해서 반복 정보를 준 거야. 요거 이해했으면 너 독해 진짜 잘하는 건데, 요걸 구체적으로 예시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진술을 공통되게 하고 있다는 거 정도 눈치챘어야 되거든. 그게 뭐야? 힌트. 감정은 우리의 무엇이 없어도 되는 걸까, 얘들아? 감정은 느껴졌어. 근데 이게 우리의 느껴졌는데 이게 명확성이 없어도, 정확하게 내가 이걸 왜 좋다고 느끼는지 이해도가 없어도, 내가 몰라도 된다는 거야. 계속 그 말이 나왔죠. 됐죠? 우리의 뭐가 없어도 되는 걸까? 우리의 요게 없어도 감정은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다. 내가 잘 몰라도 된다 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는 without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가 아는 게 나와야 돼요. 내가 그걸 이해했고 나한테 그게 명확해. 그게 뭐냐? 1번 later analysis는 이후의 분석입니다. 이후의 분석이요, 감정이 있고 나서 나중에 분석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 없이도 수행이 된다고? 아 물론 맞겠지만 이거는 지금 감정이 생기던 당시에 내가 알고 모름을 말하고 있던 글 아니었나요? 그럼 1번은 될 수 없겠고요. 2번은 약간 마일드 부드러운 스티뮬레이션 자극이에요. 자극이 왜 나옵니까? 자극에서 바로 X 쳐주시면 되고 willful은 얘들아 의도적이냐 will이 의도라는 명사가 있잖아. 의도가 가득 찬 participation 참여라는 건데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느끼려고 아 나는 이 그림이 좋아 나는 이제 이거를 느낄 거야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그게 없더라도 네가 좋다고 느꼈던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요 말들과 의도적 참여가 이거 사실 뭐 같은 결로 가도 되지 않을까? 조금 꽁기꽁기하지만 그쵸?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살려두시고 4번은 피지컬 버스 아웃이죠. 이게 왜 나오는데요? 다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얘는 later에서 걸린 거고 unconscious ignore 무의식적인 무지 무지 되게 좋아. 근데 무지 헷갈렸어. 드립 아니에요? 무지가 괜찮아서 헷갈렸는데 무지가 있어도 감정은 돌아간다지. 얘는 지금 앞에 without을 줬잖아. 그럼 무지가 없으면 얘들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ignorance의 반대인 명확한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아까 타겟팅 힌트를 준 거야. ignorance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였죠. 왜냐하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 계속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넣어준 건데 앞에 without 별표 한번 치지? without our 빈칸에서 without 별표 치고 쟤 때문에 ignorance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33번 빈칸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갔길 바래요. 근데 되게 추상적인 지문이 많이 나와서 백투미가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넘어가고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한국말도 읽어보면서 우리말 해설지 천천히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33번입니다. 33번의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이네요. 퍼랩 습담을 읽어볼까요? 아마도 우리는 turn A into B 할 수 있다. A를 B로 바꾸다죠. 딜레마를 얘들아 솔루션으로 바꿀 수 있대 by ing. 요걸 함으로써 broadening our perspective. 관점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리고 여기가 2번이네 그럼. 빈칸 함으로써가 되겠네. 잘 생각해봐. 1번과 2번을 함으로써 딜레마를 솔루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빈칸 문장 바로 해석됐고 타겟부터 바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타겟 정해줄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낼 타겟은 뭐냐면은 딜레마를 저 난제죠. 딜레마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저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딜레마를 해결책으로 바꿀 수 있을까? 들어갑니다. With any luck, we will realize that. 우리는 깨달을 겁니다. Making waste, 쓰레기를 만드는 게 is not the problem.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좀 의외죠? 쓰레기를 많이 만들자. 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자라는 게 요즘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캠페인의 내용인 거잖아. 애초에 쓰레기를 안 만들어 버리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지구에게 매로 이로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쓰레기를 만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래 하면서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지. 그럼 자신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니? 이런 거 형광펜 치면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마이너스 관점 드러냈고요. The problem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we must address. address는 다루다라는 뜻 있죠. 다뤄야 하는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Is that we waste the waste we create. 우리가 create, 만들어내고 있는 그 쓰레기를 우리가 waste하고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잠깐 이 글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주제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제. 뭐가 주제입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뭐 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쓰레기를 낭비하는 게 문제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주장 살짝 내비쳤거든요. 그 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읽어볼 건데 consider,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디테일한 이제 근거를 대겠죠. 뭘 생각해보래? The conversion of waste into nutrients. 이 쓰레기, 폐기물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것이, 컨버전이 전환이죠. 그 바꾸는 것이요. 어떻대요? Both requires, 필요하기도 하고 generates,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아이고 무슨 말이죠? 쓰레기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다음 거 읽어봐. We are always looking for sources of energy for commercial and home applications. 우린 항상 집에서든 상업용이든 에너지의 원천이 필요하대. 그래서 생태계는 never need to be wired. 절대로 연결되는 법이 없대. 아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아직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계속 가봐.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리드 배전망인데 어떤 배전망이나 연결이 없다는 거야 생태계에는. 즉 생태계에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내려고 식물이 광합성하잖아. 그냥 태양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 체내 시스템에서 알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지. 에너지를 얻으려고 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서 식물들이 그걸 누리면서 막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인 거야. 여기서 와이어되지 않았습니다. 연결 없습니다. 배전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는 자연은 에너지를 얻을 때 인공적인 요소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여기까지 읽으면 이해가 살짝 갔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거 갔으면 땡큐고 사실 뭐 안 갔으면 어떡할 수가 없어. 일단 단어도 좀 약하고 해석도 좀 어려웠을 거니까 쌤 그거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 읽을 때 헷갈렸던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푼다는 건요 여러분들 꼭 저기 있는 모든 문장을 네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독해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푸는 게 아니거든. 아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계속 넘어갔어도 난 여기서 이제 걸렸다고 봐. 자연에서는 지금까지 네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해 주겠다는 거야. Waste of one process, 한 과정에서의 폐기물은 is 항상 뭐가 된다? 영양분이 된다. 그리고 material, 물질이 되고 source, 원천이 된다는 거야 에너지에. 그럼 뭐지? 뭐 그런 순환 있잖아. 우리 사람도 뭘 먹죠? 에너지를 얻죠? 그럼 폐기물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배변 활동이겠죠. 똥, 오줌 나오면 그게 다시 뭘로 들어가? 비료로 가갖고 뉴트리언트가 되잖아. 딱 정확한 예시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제, 우리가 쓰레기를 낭비하는 게 문제고 쓰레기를 만드는 거,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문제야? 아니라는 거죠. 폐기물은 당연히 나온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thus, 그러므로 형광펜 치고 연결사 시각적 찍은을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해결책은, 얘들아 이렇게 나 분명하게 문제와 해결책을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지문인데 이게 어렵겠어? Solution, not only to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of pollution. 오염이라는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economic challenges,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솔루션까지 전부 다 뭐다? may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In the application of models we can observe in a nature ecosystem,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적용, 요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해라? 자연처럼 해결하라는 거죠. 자연처럼이 뭔데? 쓰레기를 낭비하는 거, 그걸 해결하라는 거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걸 문제로 삼지 말라는 거지. 글 내용이 가셨나요? 선생님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자, 힌트를 좀 얻을게요. 힌트를 지금 모아 보니까 해결책이 뭐냐면은, 자,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나오는 것을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지. 폐기물 쓰레기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에너지 소스로 활용을 해라. 그러면 좋은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던 거야. 맞지? 그럼 그거 선제 찾아봐. 이게 주제잖아. 1번 봐봐. Abandoning the concept of waste. 뭔 소리야?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버려라. 괜찮죠? 왜요? 폐기물 자체를 폐기물로 보지 말고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말이랑 이어질 수 있잖아. 그럼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 괜찮고, 자연에서 비효율성을 극복해라. 자연은 이 글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자연의 비효율성부터 X예요. 3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소스를 에너지 소스로 갈아타라, 바꿔라라고 했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어. 리뉴어블 자체가 에라야. 소재가 잘못 잡혔어요. 4번 제거하래 쓰레기를 왜 제거하니? 이 글은 쓰레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쓰레기를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X. 5번 separating environmental economic problems 환경과 경제 문제를 별개로 두어라. 언제 그런 말 했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맞네요. 좋습니다. 다음 34번 들어가겠습니다. 34번은 진짜 우리말로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별표 한번 쳐주시고 굉장히 추상적인 지문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구조 자체는 꽤 쉬운데 싶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가볼게. 자, 일단 얘도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요. 빈칸에서 얻을 게 별로 없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Physics also tells us that 물리학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럼 빈칸의 타겟은 뭐니 얘들아?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물리학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타겟 잡혔죠? 물리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되겠고, 근데 이게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는 건 이게 아마도 뭐가 될 것이다? 물리학이 뭐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건 시사점이 되겠죠? 이 글의 주제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망각이란 뭐뿐만 아니라요?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요. 인간 경험에. 근데 그것은 중요하기도 하다. It is important for many other living beings.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도 중요하대요. 인간뿐만 아니라 아마도 for life in general 모든 생명체한테 그럴 것이다. In fact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Difficulty of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요. Maybe an implicit는 드러나지 않는 이죠. 침묵하는 내재적인 이런 말이겠고요. 침묵하는 결과래요. 근데 조용한 침묵한 결과인데 이 법칙이죠. 연력학 이 법칙의 조용한 결과로서 나온대요. 야, 뭔 말이냐 저게, 그쵸? One of the most. 근데 이거는 자 동격의 콤마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one of the most fundamental rules of nature. 자연 법칙 중에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 문장 정리해 보면요. 잘 생각해 봐.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곱씹어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 자체는 자연 법칙의 결과다. 존나 어렵게 말했지.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 저 정보를 정리해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다?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다? 어렵다. 어려움이라는 정보를 지금 준 것 같아요. 다음 거 가볼게. It states that in our universe, 우리 우주에서는 randomness가 무작위성은 is bound. is bound는 묶여 있다라는 뜻이라서 증가하도록 묶여 있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증가하게 되어 있대 원래. 두 번째 저 말을 정리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우주는 randomness 무작위성인 거죠. 무작위성은 원래 어떻다 여러분들? increase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케이.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예요? 거절 불가능하다, 거역 불가능하다, 자연스럽다. Of course we can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deliberately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eliminate some of that randomness 그 무작위성을 제거할 수가 있대요. 무작위성은 원래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긴 하다라고 합니다. 일부. 다음 거 갑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 by putting gas molecules back into a sealed container 밀봉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가스 분자를 다시 집어넣는 행위가 그 예시라는 건데 요거를 자 예시로서 이해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저거 이해하신 사람은 그냥 텍스트 자체를 정말 미친 듯이 잘 읽으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를 이해하려면 얘들아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해도 되거든. 근데 이해하려면은 방금 말했던 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예시니까. 그러면은 가스 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걸 다시 이렇게 밀봉될 수 있는 용기에다가 가스 분자기 집어 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그 집어 넣는 게 뭐겠어? 앞에 제시된 키워드는 무작위성과 무작위성의 제거거든. 무작위성으로 돌아다니던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가스 분자를 가지고 네가 용기에다가 쑥 집어넣었잖아. 그럼 너는 무작위성을 제거한 거야.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했으면 진짜 잘한 거고 못했어도 괜찮다. 다음 거 갑니다. 근데요 결국 지금 말해준 거 뭐야? 우리가 무작위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작위성의 제거는 but doing so 그렇게 한다는 것은 requires effort. 밑줄 한번 칠까? requires effort.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제거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다? 노력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노력. 근데 노력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physicist terms로는 에너지. 물리학자에게는 그것이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드는 활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로 이어진다? 전반적인 randomness, 다시 무작위성으로 이어지고요. 요 다음에 잊으면 첫 문장에 있었던 소재는 망각, forgetting이었거든. 잊는다는 것은. 근데 creating memory, 기억을 한다는 건 producing,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종류의 질서, order를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뇌에다가. 근데 그건 요구하지 에너지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걸 읽는 순간, 저 순간 선생님의 뇌를 정리해 줄게 여러분들. 선생님의 뇌를 여기다 그대로 보여줄게. 당연히 선생님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선생님 항상 해설의 방향은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전에서 겪었던 그 난해함은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꼈던 막혔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해설의 특징인데요. 딱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여기까지 뭔 개소리지? 갑자기 무작위성 왜 나왔지 하다가 요 얘기, forgetting이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온 거잖아. 여기 중간에는 딴소리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기억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그럼 이제 요건 빌드업이었고 아까 했던 떡밥을 지금 회수할게 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얘들아 뭐겠니? 메모리는 곧 뭐가 필요하대 여러분들? 다음은 나오죠? 에너지가 필요하대. 기억을 한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에너지를 굳이 들여갖고 그걸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들여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무작위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근데 무작위성은 뭔데? 원래 자연 속에서 증가하는 거야. 자연 속에 녹아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걸 제거한다는 건 어떻겠어? 어렵겠지. difficulty.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무작위성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야. 질서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이제 forgetting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기억을 하는 것에 반대가 되면서 대조가 딱 발생하는 거지. 대조 포인트를 찾았으면 역시 이번에도 쉬웠을 거라는 겁니다. 힌트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자, 망각과 기억을 이 필자는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망각에 대해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망각의 특징은 무작위다, 랜덤니스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고 기억은 질서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근데 노력,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됐니? 마지막 문장 봐. 근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forgetting, 망각이란 random, 다시 한번 말하죠. 랜덤할 수 있고 high energy consuming ordering, 질서,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질서를 결여하고 있다,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빈칸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빈칸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딱 꼬집어서 말해준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제를 쓰시면 되고 그 주제란 요 대조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지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저기 노란색으로 정리해준 정보를 담아내고 있는 선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andom forgetting, 랜덤한 forgetting이 무작위의 망각. 근데 걔랑 다르대 기억이. 괜찮지? 근데 그것은 항상 비용이 든다, 노력이 든다, 에너지가 든다고 했잖아. 뭐야? 바로 1번의 정답인데? 그치? forgetting과 remember이 대조 포인트 넣은 것도 좋았고 얘가 에너지가 든다, 즉 에너지가 든다, 비용이 든다라고 말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거 갈게요. 2번 기억하는 건 만들어내는데 resources를 from what is forgotten, 잊혀진 것으로부터 기억이 뭘 얻어낸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었나요? 말이 되게 그럴듯했는데 그럼 위에서 애초에 한 적이 없는 얘기라서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거 좀 개소리. 3번 기억도 하고 망각도 하는 것이
less 에너지, 에너지가 덜 든다는데 아니죠. 기억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랬어요. less 에너지 아니고요. 나이 얘기는 언급된 적도 없겠습니다. remembering by creating order, 기억한다라는 것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그것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만들어낸다. 효율적이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겠습니다. X 5번입니다. 에너지 수요 관점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망각을 취소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수요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없고 기억한다는 것이 망각을 취소한다라는 말도 상쇄시킨다는 말이죠. 그 나온 적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여기까지가 빈칸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는 순서 삽입 가볼게요 여러분들. 36 펴주세요. 자, 빈칸은 우리가 우리말을 많이 해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항상 좀 해설하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순서나 삽입은 조금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듯이 맨날 또 빨리 가겠다고 하고서 막상 또 그렇게 잘 안 돼, 그쵸? 그래도 한번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36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나 두 가지 영양소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철분, 콜레스테롤, 슈가, 당분 이런 거에. 그럼 주어진 글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인 거지. 음식 또는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소화, 단순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관점은 마이너스겠죠. 가보자. A에서 형광펜 쳐주고 벗에 형광펜 쳐주면 되겠죠. 벗 그리고 이세도 형광펜 쳐주시고 우리 blow, blow는 망치다라는 뜻이거든. 망치다예요, 망치다. 킬로줄을 망친대. 킬로줄 예산을 작은 짐나스트, 체조 선수에 있어서. 그리고 wouldn't be well tolerated, 참아질 수 없을 거래요. 주자, 달리기 선수에 있어서. 마라톤이죠. 30km를 마크해 있는 주자에게 있어서 참아질 수 없을 것이다. 엥?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쵸? 그러나 그것은, 즉 이시죠. 그것은 뭐다? 체조 선수 그리고 마라톤 주자에게 망쳐버릴 거다. 킬로줄 예산이 뭔지 모르지만 뭐 밑에 써 있어도 좀 애매하잖아. 그치, 저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거기 안 좋을 거라고 말했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간소화된 게 문제다라고 했지.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나 문제다는 이상한 거야. 그치? 그러나 앞에 뭐가 있어야겠어? 플러스가 있어야 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단 A는 확실하게 소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A 소거하겠습니다. B를 가시고요. One side effect of this habit 형광펜 치고 이런 습관에 있어서 한 가지 부작용은 We pin labels, 레이블 꼬리표를 붙인다라는 거죠. 레이블, 라벨이죠. 음식에다가 꼬리표를 붙인대요. 예를 들면 요거트는 좋은 거야, 초콜릿은 나쁜 거야 같은 거. 그게 예시로 지금 나온 거야. 그치? 예시. 이 습관은 안 좋다. 왜 안 좋다? 요거트는 나쁜 거. 초콜릿, 미안, 다시. 요거트는 좋은 거, 초콜릿은 나쁜 거. 뭐 요런 식의 꼬리표를 우리가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딱 꼬리표 붙여버리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 이어지면은 B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주어진 글 다음에 소거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C로 가시면요. This depends on what we are trying to achieve and what else we can we eat over the course of the day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날 동안에 무엇을 먹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뭘 성취하려고 하고 뭘 먹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간소화되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간소화된 게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좀 이상해, 그치? 이거는 연결이 안 돼요, 애초에. 그럼 B가 시작인 게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B 시작인 거 확정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뭐지 얘들아? 맨날 하는 거잖아. 이거 똑같아. BAC일까 BC일까 따져볼 거야. 이제 B 다 읽어보는 거죠. B를 다 읽었는데 얘들아 마지막까지 봐봐. Whether it's a good or bad choice.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음식을 사용하는 방식이래.
그럼 저게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야? 아니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린 거라고 한 거지. 긍정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B 다음에 A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거야. 여기서 앞에 플러스 말해줘야 그러나 안 좋다로 하기로 했잖아. 이 B 마지막 다음에는 그러나 안 좋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뭐겠어? C의 마지막에 혹시 플러스가 있나 확인해 보는 거야. 긍정적인 게 있다? 그럼 우리는 A 확정 짓고 끝낼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 C의 마지막 보면은 바나나 메가 스무디, 엄청난 칼로리가 있겠죠. 메가 스무디야, 엄청 큰 거. 근데 그게 좋은 오후 스낵, 간식거리가 될 거래. 배고픈 바스켓볼 플레이어한테는. 이 사람은 고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얘한텐 좋을 거다. 플러스죠. 그럼 이제 반대로 마라톤 선수나 짐나스트, 체조 선수한테는 안 좋을 거다가 되면서 CA가 확실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CA입니다.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빨랐던 것 같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한번 37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Mechanics of Life Management, 생명관리에 있어서의 역학은 crucial, 중요하다. Because of difficulty, 그 어려움성 때문에. Life is a precarious state, 생명이란 불안정한 상태고 made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즉 생명이 가능해지는데 only when, 오직 뭐뭐일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야. 요럴 때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대요. 언제? 많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야. are met simultaneously, 동시에 충족될 때. 우리 within the body's interior, 우리 몸 내부에서. 자, 좀 주어진 글의 내용 요약을 하면 우리의 생명체가 유지되는 걸 관리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고, 어려움. 왜 어렵느냐? 모든 우리 몸의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말을 지금 해준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예. 주어진 글에서 말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A에서는요, 형광펜감이 하나 있네요. These mental states and behaviors, 이 정신 상태와 행동들은 이라고 했고요. 어떠한 사이언스다, 징후다. 어떤 징후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거 해석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해를 못 하셨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정신 상태와 행동이 징후인데 the very strict rules of life regulation, 생명 조절, 생명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규칙이 어겨지고 있다라는 징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탈락이죠, 여러분들. A는 왜죠,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문장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애초에 시작에서 이러한 정신 상태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주어진 글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을 만한 정신 상태와 행동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A로 이어지는 건 절대로 안 되겠고요. 다음, It also applies to the amount of fundamental nutrients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제발 가라고. 시각적으로 남기고 가라고. It also applies to는 일단 이시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한 applies to 한 뭐뭐에 적용되다거든. 뭐뭐에도 적용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뭐뭐는 fundamental nutrient 양, 필수 기본 영양소의 양에도 달려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생명유지 관리가 어렵고 중요하다. 왜냐면은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니까 그런 거다. 그거는 또한 돌고 있는 필수 영양소의 양에도 적용이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또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어딘가에 다른 곳에 먼저 적용 비스무리한 걸 하고 왔어야 여기에도 적용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B는 속어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되게 어려운 문장들이 많고 좀 지문 자체가 길고 되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만은 좀 해설 들으면 약간 허무하실 거예요. 그래서 C가 시작이 확정이 됐고 C를 끝까지 읽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거 같은 이 유기체들에서는 amount of oxygen과 CO2가 very 달라지는데 only within 오직 요 안에서만 달라진대요. No narrow range 좁은 범위 속에서만. 그러면서 C에서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생명체는 많은 차이, 많은 오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산소 부족할 수 있지. 근데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느껴. 네가 원래 평소에 마시던 산소에 갑자기 절반이 줄어봐 갑자기 저산소증이 생긴다는 거야.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달라지고 그 다음 것도 보세요. Cell to cell, the same applies to 같은 게 적용되는데 온도에도 적용이 된대요. 이 변화가 variance 변수가 we are keenly aware of 아주 날카롭게 인지한대요. When we have a fever or 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when we complain of the weather 날씨에 대해서 불평할 때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가웠다고 뭐야 조금만 추워지거나 조금만 더워져도 우린 바로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지.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그 오차들이 움직인다는 거겠습니다. 근데 방금 뭐 지나갔어? 같은 것이 적용된다라는 말 지나갔죠. 얘들아 C 다음에 B 긍정 연결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확실한 거 마지막에 정신 상태와 행동 딱히 언급된 바 없죠. 그럼 C 다음에 A 안 되고 C 다음에 B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C 다음에 B가 나온다면 B 다음에 A가 연결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B 마지막에 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범위 안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agitated if we go for a long time without doing something.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우리는 불안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요하는 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결국 나왔네요. 그럼 B 다음에 A도 이러한 정신 상태로 확 연결이 되면서 CBA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은 38번으로 가실게요. 자 38번 문장삽입 문제는요 3839는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마지막 문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하나씩 짚어주는 것보다는 그 흐름 전체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정답이 뽑히는 딱 그 포인트의 논리만 알려드려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물론 그 논리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고 체화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실전에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지? 자 볼게. 38번은 일단 주어진 문장이 이런 내용이거든. 먼저 얘를 근데 신경 쓰셔야 될 건 선제 추론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선제 추론 하신 다음에는 논리적인 단절을 딱 포착하면 정답을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생각하시면서 또 풀면 되겠는데 일단 38번 문제의 주어진 문장을 해석해보고 선제 추론을 해보면 얘들아 선제 추론할 게 없더라고요. 자 볼까요? Did not publish 출판하지 않았어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것을 1687년까지 즉 1687년에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것을 출판했다는 얘기지. 그 전까지 출판하지 않았다는 건. 근데 그때 걔가 45세였대. 뉴턴이 45세였어. Even though some of the key ideas 중요한 핵심 생각은 그 작업물에 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 생각이 있어. 예를 들면은 만류인력 같은 거 되게 업적이죠. 뉴턴의 업적. 근데 그게 occurred him 그에게서 발생했었대. 언제? 20년도 더 전에 발생했었대. 아이고 요때 출판이 되긴 했는데 그 한참 전에 20년도 더 전에 이미 핵심 생각은 떠올랐었다는 거야. 요때 핵심 생각이 떠올랐는데 근데 책을 쓰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 20년이 걸린 거지. 45세가 되고 나서야 책을 썼다. 오케이. 전혀 뭐 선제 추론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선제 추론 없어. 단절 찾아보면서 갈 건데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서 이제 뭔가 마음 불편한 채로 글을 읽어보는 거야. 이제 글을 읽어봤던 여러분들 뭔 말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죠. Contributions could be developed in a series of papers. 하나의 완벽한 논문을 낼 때, 저작물을 낼 때 완성된 이따만한 걸 한 방에 빵 내는 게 아니고 series of papers. 여러 일련의 논문들을 내면서 점점 그 기여도가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거야. 즉
큰 거 한 방이 아니고 작은 거를 여러 번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작은 걸 잘 쌓아 올려 갖고 연속된 어떤 업적을 쌓아서 결국 큰 일을 이뤄낸 사람의 작은 출발을 플러스라고 놓을 것이고, 한 번에 그냥 다 정리해서 내고 싶어 하는 걸 큰 거를 마이너스로 볼 거야. 요 2번까지만 문장 읽어도 이게 갑자기 이제 대조가 된다는 거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되셨어야 돼. 근데 1번을 보라고. Instead of 뭡니까? Having a few hefty monographs to mark creative output, we can investigate hundreds of scientific journal articles. 우리는 수백 개가 되는 이 과학 저널 아티스트, 과학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자, 1번 다음에 2번 가보실게요. 이러한 다운스케일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운스케일링. 그럼 뭐죠? 아주 큰 논문, 큰 책을 하나 낼 때, 저서를 낼 때 여러 가지로 작은 걸로 쪼갰으니까 다운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니까 앞 내용과 2번까지 지금 매우 잘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걸 하면은 근데 좋은 효과가 뭐래? fine grained, 아주 자세한 요소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 오케이, 그렇군. 그리고 나서 3번 다음으로 가봐 한번. It is unusual for so many. 미안, 다시 딴 거 할게요. In particular, smaller parsers. 자, parsers 밑줄, smaller parsers 밑줄 치고, smaller parsers. 작은 소포들, 작은 조각이 난 그것들이 precise determination, 더 정확하게 작업물을 이끌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럼 3번까지도 계속 뭐예요?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 작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플러스라고 놓자고. 그럼 3번까지 계속 플러스였어. 3번 전까지. 3번이랑 4번 사이는 어떤데? 3번이랑 4번 사이도 방금 읽었는데 in particular 다음에 뭐였어? smaller parses가 나오면서 플러스 작은 거 얘기하고 있었지. 그럼 4번 어때? in contrast, 대조가 여기서 일어났어. 근데 그 반대로 when 아인슈타인이 처음 나왔습니다. at the idea of special relativity, 특수 상대성으로 가지고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he could publish the theory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시 바로 낼 수 있었대. 여기다 몇 줄 쳐봐. 즉시 낼 수 있었대. 이게 뭐야? 대조점을 이루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즉시 핵심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논문을 냈다는 거야. 근데 paper appearing when he was just 26 years old, 26살이었을 때 바로 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누구랑 다른 거야? 아까 뉴턴이랑 다른 것이. 뉴턴은 그럼 뭐야 여러분들? 마이너스죠. 얘는 딱 핵심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점점다리 조금씩 계속 작업물을 모은 게 아니고 한 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터뜨린 게 뉴턴. 마이너스로 이 글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였어요? 플러스야. 생각나면은 바로 작업물로 냈대잖아. 아인슈타인 플러스인 거야.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니? 플러스인데 대조시킨 다음에 플러스 설명이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가 들어갔겠구나. 그게 누다? 뉴턴이라는 거죠. 뉴턴은 바로 생각났을 때 작업물을 안 냈다고. 됐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39번은요. however 한칸펜 치고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 갖고 문제가 풀릴 거야. 그리고 only에도 별표 한번 쳐줘. 요 뉘앙스가 정답을 결정해 줬어. 오직 정말로 풍부한 환경일 때만 이라고 했어. 오직 정말로 풍부한 환경일 때만, 특히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an foragers live, 그런 환경에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foragers can live, 도치된 거죠. 이렇게 해석하겠죠. 채집자들은 permanently, 영영 오래 살 수 있었대요. 그룹으로서 several thousands, 수십 명 또는 sometimes hundreds, 또는 수백 명이 영원히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9번 읽었으면 선제추론 해봐야 돼요. 얘는 선제추론이 되거든. 선제추론의 내용이 근데 지금 뭐냐면은, 그러나 정말 풍부해야, 환경이 정말 풍요로워야 채집자들이 영구적으로, 포인트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뭐야? 집단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 거야.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 정말 풍요로워야 이게 가능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야 근데 진짜 이거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 앞에 뭔 말이 나왔겠어. 너 근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방금 내가 말했던 대학 가는 거야 이런 거지. 앞에 뭔 말이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어?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자연스럽지, 그치?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열심히 하라는 말 나오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돼라는 말 할 수 있었듯이 그러나 정말 풍요로워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그 앞에도 풍요로워야 이런 게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지. 굉장히 큰 힌트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디냐면요, 아쉽게도 근데 이 말은 여기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Low density of wild food resources. 음식 자원의 밀도가 낮은 곳, 즉 자원이 풍요롭지 않은 곳이고요. 거기는 의미하는 게 뭐다? 채집자들이 spend most of their time, 시간을 계속 쓰는데 작은 그룹으로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 계속해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풍요로워야 스몰 그룹이 아니고 큰 집단을 이루면서 채집자들이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오거든. 사실상 1, 2, 3, 4, 5 어디 들어가도 얘는 괜찮다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그러나 정말 풍요로워야 라는 말이 나오려면 마무리 멘트인 거야. 자, 기억해. 정답은 5번이야. 근데 5번인데 그 이유, 어차피 1, 2, 3, 4, 5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면은 그러나 정말 풍요로워야 돼 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풍요로워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 열심히 해야 되더라. 열심히 하면 되냐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돼.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좀 이상하잖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다가 요거는 마지막 멘트 한 방 박는 거라고. 그러면은 5번이 되는 게 맞겠지. 첫 번째 이유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old라는 표현이 바로 5번 다음에 나와. The old foraging villages. 오래된 채집자 마을이야. 이 마을은 오래된 거고 그 마을이 best known cases, 잘 알려진 예시, 경우, 사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오래된 마을이라는 게 근데 왜 중요한 거겠어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permanently, 영구적이라는 말 나왔죠. 영구적으로 큰 집단을 살 수 있으려면은 채집자들은 정말 자원이 풍요로운 곳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었고, 그 예시로서 요 마을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마을이 오래됐다라는 거는 그 앞에 나온 permanently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올드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거는 정답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배치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해설은 이해 잘 가셨나요? 잘 가셨길 바라고요. 자, 열심히 해서 들으셨으면은 5월 17일입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화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화수목금 금요일까지 꼭 인증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소한 약속 잘 지키는 게 얘들아, 대학도 대학인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바쁘신 것들 알긴 아는데 스케줄 잘 쪼개갖고 이런 사소한 약속 어기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저는 해설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이었습니다. 안녕.